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매주의 유대나필 퍼스트인 클래스로 2022년 도전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상 빠져 있습니다. 향후의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이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지우는 1년 전에 단기순이가 이제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예상되는 단기순이가 이제 주가를 비교하는 포드 12M PR이 둘 다 수치가 없다는 말은 펀더멘탈은 아직 안 좋다는 소리고요. 배당 수익률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18.70% 제법 있죠. 주주연항에서는 박동현 대표의 2인이 21.9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사별 보유는 올해 6월달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제법 물량을 가지고 있죠. 2002년도에 동아제약에서 100% 자회사 동아팜텍으로 분사해서 2012년도 이제 코스닥에 들어왔고요. 2013년도에 한 해 뒤에 상호를 동아팜텍에서 메지온으로 변경을 합니다. 가장 이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폰탄수술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NDA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도 3월 26일 이전에 결정이 날 걸로 보고 있지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C&D 업체입니다. 이 Connect and Development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NRDO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상한가를 갔던 뭐 G3BNT라든지 뭐 HLB라든지 지금 거래가 중지되고 있는 큐리언트 이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NRDO 회사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C&D 업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숫자상으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상반기에 10.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이 유동금융자산은 4년 전에 대비해 가지고는요. 한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현금유용자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 있는 모습이고요. 유용자산과 무용자산은 52억, 104억 정도, 장기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이익잉여금은 결손 상태가 한 600억대 중반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한 현금 흐름은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진 않죠. 투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조달은 이제 재무활동으로 꾸준하게 조달을 해서 유동비율, 부채 비율은 양호하죠. 그래서 단기 이제 재무 상태 관련되는 부분은 건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ROE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5년째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동아팜텍으로 설립을 했다. 그리고 주로 이 매출 관련되는 부분은 사료 사업 부분 관련되는 어떤 제품 매출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박동현 대표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이 금융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MBA를 해서 미국 쪽에 이제 뭐 메릴린치인가요? 뭐 거기도 있다가 90년대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M&A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제 동아제약의 어떤 그 회사 매각 관련되는 부분 뭐 두 건을 해주면서 이제 동아제약 사회이사로 99년도에 들어오면서 동아제약이 이제 개발했던 이 자이데나라는 거 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물질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2002년도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이사로 하면서 지금까지 신약 개발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보시게 되면 이런 어떤 단실습정 환자 치료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메지온 파마시티칼즈를 또 비상장 형태로 좀 뭐 출자를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자, IR 자료를 통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 자,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19년도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제 그 삼상 관련되는 탑라인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관련되는 부분은 통계적 유의성이 0.05 정도 이내에 못 들어갔죠. 0.07이 되면서 이 산소 소비량 관련되는 부분들을 만족을 못 시켰습니다만 2차 이제 세컨드리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면서 뭐 성공이다 실패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심장학회에서는 2019년도 10대 이제 심혈관 분야의 의학적 진보로 선정하고 작년도에 6월 달에 이제 ND 신청을 했는데 추가 관련되는 자료 요청이 들어와서 올해 3월 26일 날 다시 재수정해서 제출해서
올해 5월 25일 날 파일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DUFA 날짜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내년도 3월 26일이니까 지금 저 9월 달이니까 6개월 정도 이내에 최종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FDUFA는 자주 나오죠. 바이오텍에서. 이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인데요. 신약 승인을 위해서 이제 FDA에다 비용을 좀 더 내고, FDA 신청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또 돈을 좀 더 내고, 심사 과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함으로써 날짜를 이렇게 확정시켜서 그 이내로 이제, 심사를 끝내는 뭐 이런 어떤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탄 수술에 대해서 본래 이제 이 자이데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유데나필을 성분명 유데나필은 이제 여러 가지 쪽으로 쓰이죠. 이 PDE5 저해제이기 때문에 요게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폐동맥 쪽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폰탄 수술, 후유증 관련되는 부분에도 사용되는데, 자, 이 폰탄 수술은 1971년도에 프랑스 의사인 폰탄에 의해서 이제 그 우심방과 폐동맥을 연결하는 어떤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심장 구조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뭐, 심방이 두 개다. 그 다음에 심실이 두 개, 이렇게 돼 있죠. 심방은 여기가 이제 우심방이고 여기가 우심실이고 여기가 이제 자심방이고 자심실이죠. 근데 이제 폰탄 환자 그 단심실 가지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 심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심실이라 보여야 되겠죠. 그 심방은 이제 피가 들어오는 쪽이고 심실은 이제 피를 내보내는 쪽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 순환이 어떻게 되냐면 체순환과 이제 폐순환이 있는데 몸 그 심장 쪽으로 이제 대정맥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 들어오면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여기 이제 우심실에서 폐 쪽으로 이게 폐동맥이거든요. 폐로 가서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주고 이제 배에서 이제 산소를 받아서 깨끗한 흐름으로 이제 다시 이제 자심방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자심실에서 이제 온몸으로 가는 요게 이제 체순환이고 폐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이 폐순환인데 심실이 이제 하나이면 이 부분들이 이제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이제 같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CO2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하고 깨끗한 피가 섞여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폰탄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대정맥에서 오는 그 피가 이 우심방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폐동맥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회술이라는데 이걸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걸 하게 되면 심실이 이제 단심실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선천적인 이제 기형이죠. 이제 기형인데 신생아 중에서 이제 단심실증 가진 한 65%가 이 폰탄 수술을 개입을 통해서 이제 생존 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데 어릴 때 해요. 뭐 보통 2세에서 5세 정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매년 한 1000여 건 정도를 하고 있고 12세 이상의 폰탄 수술한 단심실증 환자들이 한 25,000명. 그래서 이런 어떤 환자 수가 작아서 이제 희귀 질환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도 이 별도의 이제 우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실이 하나니까. 그래서 폐 쪽으로 가는 혈류를 이 증가시키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펌핑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바로 연결했기 때문에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이제 10대 초반부터 약화되면서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후유증이 대표적인 뭐 심부전이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0대 30대 중반에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35세였던 폰탄 환자들이 75세였던 사망률 정도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폰탄 수술을 받은 단심실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승인된 약이 없기 때문에 이 메지온의 유데네필 관련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되면 퍼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약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임상 개정 그 프로그램과 NDA 일정들을 쭉 보면 본래 이제 이 유데나필은 다른 쪽 적응증을 하면서 이제 FDA 이제 승인 과정을 진행하다가 그 인도의 이제 닥터레드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 CMO 시설에서 CGMP 이제 시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된 상태고 여기 뭐 소송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간에 이제 2014년도에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좀 그 요청이 좀 나왔죠. 미국 이제 국립 그 의료원인가요? 예, 보건원인가? 거기서 이제 이 폰탄 수술 받은 부분에서, 왜냐하면 유대나필이 이 혈관을 이완시켜서 확장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폐정맥 관련되는, 그러니까 폐동맥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늘려주는 어떤 부분들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이제 해서 여기에서 먼저 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FDA가 이제 삼상 하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임상의 어떤 목표를 이루어지면 삼상을 하자. 그걸 이제 SFA라고 하는데, 요것도 승인을 받아서 2017년도에는 희귀소화 질환 지정을 받았다. 요게 이제 PRV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요게 이제 팔 수도 있습니다. 양도. 여기 어떤 가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마지막 환자 등록하고 2019년도에 이제 11월 달에 미 심장학회에서 그 탑라인 관련되는 발표가 있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통계적 유의성을 1차 관련되는 부분은 0.05에 안 들어 0.07이 나와가지고 그 최대 산소 소비량 이게 그래서 1차 지표들은 안 됐습니다만 2차 지표들이 괜찮아서 FDA하고 논한 결과 신청하라. 그래서 이제 2022년도 2분기 1분기 내년도 3월 달 이제까지 이제 허가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아까 지금 PRV 여기 아까 2017년도에 희귀 소화 질환의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 승인을 하게 되면, 요거까지 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이제 기업 가치 어떤 증가가 예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상 이름이 이제 PUEL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립보건원 산하에 임상 어떤 진행할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소화 관련되는 심장 이 네트워크, 여기에서 임상 지원을 받아서 임상비는 이제 여기서 대부분 좀 후원을 하면서 이제 미국, 캐나다, 한국 여기 30개 병원에서 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소아심장학에서는 가장 큰 400명 대상으로 했거든요. 12세에서 18세. 요렇게 했고, 6개월 동안에 유대나필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위약을 복용하는 참가자보다 6개월 후에 유산소 운동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되면, 요것만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지표들을 그렇게 했는데, 1차 지표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유산소 운동 능력 개선 정도가 중요한 부분으로 목표로 삼았는데, 요거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세컨더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P 값이 0.005 이내면 0.05 이내면 이제 괜찮은 거거든요. 그 나머지 이제 P 값을 보면 0.023, 0.011, 0.029, 0.028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지표들이 다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FDA하고 언론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잠재적인 수명 연장과 그 삶의 질의 어떤 향상들, 이런 부분들이 이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는 1차로 내세웠던 이제 최대 산소 소비량보다 이게 더 이제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고려하겠다. 그래서 이제 FDA 이제 NDA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임상을 통해서 이 폰탄 어시에이티드 리버 이제 디지즈, 간 경직도 실험 관련되는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연말 정도 되면 이 PUL이 OL이 여기에 이제 한 300명 정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FALD 임상을 통해 가지고 이 간 경직도 관련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결과가 좋으면요, 약가 허가 협상에서
이 높은 약가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4분기 정도 되면 올 안에는 뭐 이것도 데이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폴란드에 이 폴파마가 이제 원료를 만들고, 이 캐나다의 할로가 몰랐는데 요게 이제 캠브렉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닥터레디하고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꼼꼼히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신약 개발 회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한자수와 약가죠. 그래서 희귀약품 같은 경우는 한자수는 낮습니다만 약가를 높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가도 이제 보험회사들이 한자수가 좀 낮기 때문에 고가를 좀 받아도 이걸 수용하는 어떤 분위기다. 그래서 연에 한 1000여 건 정도의 신규 환자들이 매년 좀 나오고요. 또 12세 이상 관련되는 부분 임상이 있기 때문에 12세 이상은 한 25,000명 요렇게 되고 있고, 유대나필 관련되는 부분들은 FDA에서 만약에 이제 승인하면 공식적으로 한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대규모 임상을 했고, 그 임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병원들이 이 폰탄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관련되는 의사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익숙한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결정에 우호적인 어떤 입장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괜찮아지면, 미국 쪽에서 이제 괜찮아지면 여기 이제 일본이라든지 EU 쪽 다른 어떤 시장들의 추가적인 어떤 확장이 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독점 기간을 2040년도까지 특허 등록이 출원까지 좀 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줄비고라고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 좀 해드리면, 메종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2019년도에 그 우려감으로 단기에 또 15만원에서 반토막 정도 났다가 11월 달에 이제 학회 발표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25만 7,600원까지 올라갔다가요. 또 이제 그 뒤로 또 빠졌다가 논란이 등락이 많았죠. 그래서 작년 이제 코로나 때는 다시 또 8만원대까지 빠졌다가 또 20만원대 초중반까지 또 회복을 했다가 빠졌다가 지금 또 20만원 부근에서 좀 빠져서 1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어떤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한 30% 조금 더 빠져 있는 흐름들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심 가격을 알려드리면 한 18만원대가 이제 중심 가격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남짓의 결과를 앞두고 있고, 올 말에 이제 나머지 이제 임상 관련된 데이터 발표도 있잖아요. 다문 이제 파이프라인이 하나기 때문에 요게 조금 이제 제한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NDA 신청의 결과가 좋아지게 되면 PRV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가치 어떤 증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일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취약점이 크게 안 되게 되면 가치의 급락들이 주가에는 여전히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떤 가격이 이제 한 13만원대거든요. 13만원대. 그 다음에 훨씬 밑에는 뭐 6만원대 가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이렇게 형성되었던 가격권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8만원대는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고,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는 한 18만원 언저리를 유지하면서 주가 방향이 나타나고요. 이제 최소한 이제 13만원대 위에서는 이런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제 시간에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고, 그래서 결과가 좋아지게 되면 뭐 이전의 어떤 고점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결과를 본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제대로 평가받으면 한 5조까지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주가를 보면 한 3배까지도 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이제 결과가 좋았을 때 흐름이고, 지금은 뭐 결과를 모르는 상태니까 주가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그 결과의 어떤 좋음을 기대를 하려면 18만원대 위에서 놀고 있어야 그 기대감을 반영하는 또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노선은 한 13만원대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일봉에서 확인하시면서,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의 어떤 흐름들은 8월 달에서 지금까지 보면 꾸준하게 조금 이제 사고 있는 흐름들, 최근에 어떤 흐름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까지 조금 매수를 했다가 8월 하반기부터는 최근까지 좀 이제 매도를
좀 하면서 지금 볼린저 밴드 요 부분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제 샀다가 팔았다가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살 때는 같이 좀 올라가는 게 바이오주들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어떤 그 결과들, 거기에 어떤 소식들 관련되는 부분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격 라인은 밑라인에는 13만원대, 그 다음에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8만원대, 만약에 이제 매지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1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격이 가장 기대감이 있을 때, 그래야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전에 어떤 고가 25만원대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최대한도로도 이제 그 하방은 13만원 정도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의 어떤 상향이 나오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아직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주가 흐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정말 좋은 결과를 나온다고 하면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FDA에서 승인을 받는 아주 퍼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제품도 나올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가장 좀 장점은 미국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 이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우호적인 어떤 부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상당히 좀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